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5월의 첫 공모주 대명에너지. 사실 2월에 수요 측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공모를 철회했을 때 그럴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서 관심을 아예 끄고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공모 관련 내용들을 좀 뜯어 고치면서 곧바로 다시 한번 상장에 도전을 했죠.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높은 구주 매출 비중. 게다가 서종현 대표이사가 구주 매출로 주식을 내놓는데 그게 상속세 마련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도 EV EBITDA와 PER을 같이 썼는데 EV EBITDA를 활용해서 공모가가 좀 높아졌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해외 5개사만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내 기준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과감하게 다 뜯어 고치고 4월에 증권신고서가 다시 올라왔죠. 우선 공모 수량도 200만 주나 줄였고요. 그리고 서정현 대표는 구주 매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어머니 남양자 씨의 구주 매출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공모 수량의 20%는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 산정 시에 PER만 적용했고요. 비교 기업의 동국 SNC와 SK D&D, 국내 2개 회사를 포함시키면서 최종적으로 평가 시가총액이 낮아졌고 또 할인율을 공모가 하단 기준 51.44%까지 높게 적용을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40% 낮은 공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것인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조금 기다렸는데 보시면 경쟁률 254.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총 890곳이 참여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경쟁률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으뜸인 그런 수준이에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15,000원에서 18,000원이었잖아요.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은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43.67% 정도였고요. 상단 초과 비율은 7.63%밖에 안 됐습니다. 이 중에 54.56%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들이 15,000원 이상, 18,000원 미만 딱 밴드 내에 위치하는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하위 75% 미만에서 100% 이상, 즉 15,000원 이상에서 15,375원 미만을 적어낸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51.68%나 됩니다. 즉 밴드 안에서도 가장 하단 쪽 가격을 적어낸 기관과 수량이 가장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 1.18%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는 수준인 거죠. 단 3개의 기관만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는데 이들 기관들이 모두 최고 한도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1.18%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3개 기관 전부 운용사거든요. 이 3개의 운용사로부터는 그래도 러브콜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공모 개요를 다시 보시면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총 공모 금액은 약 37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550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환불까지 5일이 소요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에 껴있고요. 또 주말까지 껴있어서 5일이나 걸려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려면 진짜 잘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상장은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14.71%, 금액으로는 375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없습니다. 그나마 대명에너지의 강점이 이 유통 물량에 있는 것 같아요. 14.7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이 공모 주주들의 물량만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 몸집도 좀 줄이고 공모가도 낮춰서 금액으로 봐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종현 대표이사와 서종만 특수관계자, 서종현 대표이사의 동생이죠. 이 두 사람은 2년 6개월간 자발적인 의무 보유에 동참을 했고요. 임원 4인은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무조건 좀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요. 공모가를 낮춰서라도 증시에 입성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름 있었겠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수요 예측 결과만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 낮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도 밴드 하단 쪽 분포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됐고 확약 비율은 1.18%. 딱 3개 기관만이 최고 수량을 확약 신청하면서 이런 결과가 그나마 나왔다. 유통 물량은 14.71%로 많이 낮은 편이고 기존 주주가 없고 유통 가능 금액이 375억 원대로 떨어졌다는 거 그나마 장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청약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냥 패스할 종목인데요. 혹시나 반전의 가능성은 없을까? 자꾸 이렇게 공모가를 낮추면서까지 상장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저는 왠지 그냥 패스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우선 수요 예측 결과가 나빠서 공모가를 밴드 하단에 결정했거나 하단보다 낮췄던 공모주들의 상장일 성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최근 공모주들 위주로 해서요. 보면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플러스 수익을 낸 종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 중에 에드바이오텍은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것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C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홍구음원은 공모가를 낮추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고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대라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혹시 이런 반전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우선 가격 메리트부터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명에너지 공모가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 10.76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보면 동국 SNC는 19.59배, SK D&D는 4.75배, 스페인의 악시오나는 27.86배, 캐나다의 트랜스알타는 36.66배로 계산이 됩니다.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많이 저렴한 것 같은데 근데요. 스페인, 캐나다와 한국은 풍력 발전에 있어서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국토도 좁고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의 한계가 있고 또 바람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좀 낮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해외 기업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싶고요. 국내 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SK D&D는 PER이 굉장히 낮은데 부동산 개발업이 주력 사업이에요. 동국 SNC는 풍력 기자재 제조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PER이 20배 언저리 정도가 되네요. 국내 풍력 섹터들의 업종 평균 펄을 찾아보니까 19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20배 근처.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전력 판매까지 모두 수행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풍력 섹터로 엮일 수가 있다면 약간의 업사이드는 열려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비슷한 IPO들 다시 찾아봤어요. 수요 예측 경쟁률 낮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고 대신에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거 200억 원에서 300억 원대 정도의 종목들로 골라서 봤습니다. 보면 아이패밀리 SC가 상장일의 고가 기준 28%까지 찍었고요. 에드바이오텍이 14%, 노을이 13%, 공구음원 20.8%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일의 수익 구간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은 다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 대명에너지가 경쟁률이 그나마 가장 높고요. 확약 비율은 그냥 쏘쏘. 이 중에서는 그래도 있는 편. 그리고 유통 물량 매우 낮고 기존 주주 비율이 없는 건 강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별로인 공모주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 사이에서는 그나마 조건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공모주들 중에서 상장일에 예상 외의 성과를 줬던 종목들은 공모가가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생겼거나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높았거나 이렇게 그래도 기대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명에너지는 어떠한가? 국내 풍력 섹터의 업종퍼가 19배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명에너지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모가 기준 현재 PER이 10배 수준이라면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모가를 또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한번 낮췄고 또 밴드 하단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면서 2번 낮춘 느낌이라 심리적으로 좀 저렴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은 375억 원대로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기존 주주가 없고 비율이 또 14.71%로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품절주의 느낌? 근데 뭐 상장 이후에 매수세가 붙어줘야 품절주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제가 청약을 하라고 추천을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료 참고하시라고요. 네, 판단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명에너지의 기업 내용 잘 생각 안 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정리하고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의 개발부터 조성, 운영, 그리고 전력과 REC 판매, 또 그 후에 노후 설비 교체인 리파워링까지도 수행을 하는 그런 그린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공사와 용역, 발전으로 나뉘는데요. 발전단지의 건설 도급 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공사 매출로 잡히는 거고 또 단지 조성 이후에 운영 관리, 사무 업무,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인허가 대관 업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용역 매출로 잡히고요. 그리고 전력과 REC 판매 수익은 발전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뜻해요. 발전 공기업이나 RE100을 추구하는 기업들은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그런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성된 전력을 사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 기준으로 공사 매출 비중이 86.51%,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공사를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 수익과 발전 수익이 누적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민간 발전사로는 풍력 발전 사업 점유율 1위 업체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해서 좋은 부지를 선정하는 기술이나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관련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명에너지의 가장 큰 매출원이자 대표 실적으로 알려진 영암 태양광 발전 건설이 19년부터 20년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19년에는 종속회사로 분류가 돼서 관련 공사 손익이 내부 거래 제거에 의해 모두 제거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발전단지를 조성을 할 때 프로젝트별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진행하거든요. 영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특수 목적 법인을 대명에너지가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면 종속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지분율에 따라서 관계기업, 공동기업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네,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근데 종속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이렇게 내부 거래에 의해서 공사손익이 다 제거가 되는데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공사손익이 다시 다 인식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명에너지의 지분율이 100%였는데 누군가가 해당 특수목적 법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다 급증한 거예요. 다시 공동기업으로 분류되고 공사손익이 잡히면서 그래서 쭉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데 이렇게 종속기업, 공동기업 분류에 따라서 실적이 출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2년 실적 전망을 좀 해보자면 우선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3개 있어요. 원동풍력, 김천풍력발전, 금성산 풍력발전. 이 중에 원동풍력과 금성산 풍력발전은 올해 안으로 상업 운전이 개시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용역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 수익은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공모자금 중에 일부가 관계사인 대명 GEC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 법인들, 영암풍력, 고원풍력, 거창풍력 지분을 100% 양수하는 데 쓸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양수가 완료되면 이 SPC 3곳 모두 종속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발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그 밖에 해상풍력, ESS, 그린 수소, 가상 발전소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현재 가장 큰 악재, 위험 요소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위험. 인수위가 지난달에 발표한 에너지 정책 내역을 보면요. 기승전 원전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은 보급 지속이라는 말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목표나 방식은 언급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요게 큰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단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공모주로서의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다른 문제라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거 싫으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낮은 수준이라도 수익 구간을 좀 줄 것 같다. 거기에 베팅을 해보겠다 하면 균등만 참여를 해서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다 노할 때 나는 고 해보련다 그래야 돈 벌지 라고 생각하면 비례까지 하거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료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와 삼성 두 개 증권사에서 진행되고요. 각각의 배정 물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균등만으로도 몇 주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한투의 청약 한도인데요. 100% 기준 1억 5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 20주예요. 15만 원 필요하고요. 꼭 체크하시고요. 삼성증권의 경우에 50% 온라인 등급에 해당을 하면 3,375만 원까지 밖에 청약이 안 된다는 거 한도 체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과 달리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리고 환불까지 5일이 소요된다는 거 꼭 고려하셔야겠고요. 투자하려는 금액의 5일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꼭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주 출발이 썩 좋지 않지만 공모주 말고 일상에서는 그래도 가뿐하고 가벼운 일들만 많으시길 바랄게요.